깊은 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허름한 골목길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노인의 실루엣이 홀로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재개발 반대라고 적힌 낡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저들은 진실을 덮으려 해.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게시판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힌 어느 노인의 익명 제보라는 제목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재개발 비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의혹들로 가득합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또 김만덕 영감이야. 저 양반은 맨날 불평불만이야. 귀찮게 왜 저래. 낡은 시장 골목에서 큰 소리로 잔소리를 퍼붓는 70대 노인 김만덕의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민폐 덩어리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날카로움과 깊은 쓸쓸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침 7시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김만덕 할아버지에게는 오늘도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재활용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면서 김만덕이 쓰레기통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페트병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깊게 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또 시작이네. 아침부터 저러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져. 동네 마트에서도 김만덕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사장님, 비닐봉투를 이렇게 남발하면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죽어가는데. 마트 사장은 성가신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손님들이 원하는 걸 어떡해요? 장사해야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야. 김만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정말 매일 저러더라. 오후가 되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에도 김만덕은 참지 못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소리 지르면 옆집 어르신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 엄마들은 김만덕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놀기만 해도 뭐라고 하시네. 정말 까칠하신 분이야. 동네 통장인 박영수 씨는 특히 김만덕을 성가시게 여깁니다. 주민 회의 시간에 박 통장은 주민들 앞에서 대놓고 김만덕을 무시합니다. 김만덕 영감탱이 또 시끄럽게 구네. 맨날 불평만 하지 말고 건설적인 의견 좀 내봐. 주민들은 박 통장의 말에 동조하며 웃습니다. 김만덕은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일 처리 한번 못 해놓고 뭘 건설적이야. 아이고, 진짜. 저 양반은 답이 없어. 박 통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주민들도 따라서 김만덕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어 김만덕은 홀로 낡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안은 쓸쓸하고 조용합니다. 그는 벽에 붙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스크랩된 기사들은 모두 사회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약자를 위한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김만덕의 눈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동네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청에서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몰려든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건설회사 관계자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개발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최신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조성됩니다.
주민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보상금과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와, 정말 좋겠다. 우리 동네도 드디어 발전하는구나. 하지만 김만덕만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토양 오염 검사는 제대로 했나요? 이 일대는 예전에 공장이 있던 곳인데 건설회사 관계자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합니다. 물론 모든 검사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주세요. 그건 회사 기밀사항이라. 김만덕의 질문에 관계자는 말을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김만덕의 의심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딴지를 거세요? 좋은 일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박 통장도 김만덕을 제지합니다. 김만덕 영감 또 시작이야? 건설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아?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부지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엄마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자꾸 기침을 해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혹시 공사 때문인가요? 하지만 건설회사는 계속해서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건설회사와 공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개인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김만덕은 홀로 주민센터 앞에서 유해물질 정화 작업 촉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합니다. 또 저 할아버지야. 정말 별의별 일에 다 참견하네. 저래봤자 뭐가 바뀌겠어. 김만덕은 홀로 외로운 시위를 계속합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만덕은 그저 이상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김만덕은 집에서 혼자 오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검색 결과들이 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유해물질, 건설업체 비리 등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유해물질 문제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 중 몇 명이 원인 모를 피부 발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로 여겨졌지만 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시에 여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거 맞죠? 혹시 심각한 건 아니죠? 하지만 건설회사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들 알레르기는 계절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고 집단 행동을 하자니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윤지아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한 것입니다. 발신자는 동네의 눈이라는 익명의 아이디였습니다. 기자님께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비리와 유해물질 은폐 사건에 대해 제보드립니다.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와 지자체 간의 은밀한 거래를 보여주는 문서들,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증거들, 그리고 관련자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윤지아는 기자로서의 직감으로 이 제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그녀는 즉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김만덕이 여전히 홀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끈질기네.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저러고 있어. 하지만 김만덕의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에서는 각종 자료들이 인쇄되고 있었고 김만덕은 낡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긴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응, 그 자료 맞아. 이번엔 확실한 증거야. 언론에 제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만덕이 동네의 눈이라는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이상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아 기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탐사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충격. 재개발 현장에 숨겨진 진실. 뉴스가 나가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우리 아이들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건설회사와 지자체는 황급히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지아 기자는 계속해서 동네의 눈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정보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녀는 제보자의 정체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지아 기자는 동네의 눈으로부터 받은 제보들을 분석하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됩니다. 이 제보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어떻게 이런 걸 입수한 거지? 건설회사 내부 회의록,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 심지어 로비 자금의 흐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력이면 혹시 업계 관계자인가? 아니면 공무원? 하지만 제보자는 여전히 철저히 익명을 고수했습니다. 추가 연락도 일방적인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유해물질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설회사의 회유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보상금은 많이 준다던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반면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이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해. 동네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날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거의 고함대회 수준이었습니다. 박 통장은 찬성파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건설회사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만덕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을 툭 던졌습니다. 박 통장, 혹시 건설회사로부터 뭔가 받은 거 없어요? 박 통장이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뭘 받아? 그럼 왜 이렇게 건설회사 편만 들어? 주민들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해? 김만덕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통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김만덕은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 보고서는 언제 공개할 건가요? 법적으로 주민들이 열람할 권리가 있는데 주민들 중 아무도 이런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만덕의 말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왜 숨기는 거야? 김만덕의 말은 겉으로는 평소의 불평처럼 들렸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의 통찰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덕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건설회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숙련된 조사관처럼 정보들을 연결하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이 회사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사건들과의 연관성,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김만덕은 윤지아 기자에게 또 다른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제보드립니다. 이 건설회사는 3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윤지아는 새벽에 도착한 이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과거 자료까지 다 찾아내는 거지? 제보자 동네의 눈의 정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전문적인 탐사 기자 수준이었습니다. 윤지아 기자는 연이은 특종 보도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동네의 눈이라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혹시 동업자인가? 그녀는 제보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언급한 30년 전 사건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된 사건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윤지아는 신문사 자료실을 뒤져가며 과거 기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건설 비리 사건 의혹 제기한 기자 누명 쓰고 언론계 떠나. 기사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김덕수였습니다. 김덕수. 윤지아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당시 김덕수 기자는 대형 건설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고 결국 언론계를 떠나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당시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비슷해. 더 놀라운 것은 김덕수 기자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몇 년 후에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언론계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억울했겠네. 윤지아는 김덕수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취재를 위해 김만덕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의 집 창문 너머로 낡은 사진첩이 보인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좀 더 자세히 보니 사진첩에 젊은 시절의 한 남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윤지아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자료실에서 본 김덕수 기자의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김만덕 할아버지가. 윤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만덕과 김덕수 기자가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동네에서 모두가 무시하던 그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탐사 기자였다니. 윤지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눈이라는 익명의 제보자의 정확한 정보력, 건설업계 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과거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억까지. 김만덕 할아버지가 바로 동네의 눈이야. 윤지아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김만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들도 다른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잔소리는 환경에 대한 진정한 걱정이었고, 아이들 소음에 대한 불평도 사실은 모든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정의로운 일을 하고 계셨구나. 다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윤지아는 김만덕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덕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외롭지만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언론계를 떠났지만 여전히 정의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피부 발진을 넘어서 호흡기 문제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숨이 가빠해요.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부모들의 걱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회사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덕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김만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윤지아 기자는 그의 정체를 어떻게 확인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네 아이 둘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엄마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윤지아 기자는 용기를 내어 김만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만덕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만덕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윤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 양반이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일이지? 사실 할아버지가 김덕수 기자님이시죠? 김만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발각된 순간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무슨 기자야? 하지만 윤지아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A건설 비리 사건을 파헤치셨던 분 맞죠? 그리고 지금도 동네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제보를 해주고 계신 거죠. 김만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윤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집에서 우연히 젊은 시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제보 내용들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의심하게 됐고요. 김만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들킬 줄 알았어. 나이가 들어서 조심성이 부족해졌나 보네. 윤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경력을 알면 모든 주민들이 존경할 텐데요. 김만덕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존경. 30년 전에도 그랬어. 처음엔 모두가 박수쳐 주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모두 등을 돌렸지. 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내가 파헤친 건설업체 비리는 모두 사실이었어. 하지만 그들의 로비와 압력에 못 이긴 신문사는 나를 버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론계를 떠나야 했어. 그런 일이. 그 후로 나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 하지만 이런 부조리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 김만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여전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뒤에서 도움을 주신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위험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덕과 윤지아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통장이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큰 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김만덕은 주민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김만덕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만덕 영감이 무슨 해결책을?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만덕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덕수입니다. 30년 전 건설업계 비리를 파헤쳤던 탐사 기자였습니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김만덕 영감이 기자였다고? 윤지아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만덕 할아버지가 바로 지금까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동네의 눈이십니다.
주민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김만덕이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니. 박 통장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모든 제보가 김만덕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 놀라움, 그리고 희망에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만덕은 주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만덕의 정체가 밝혀진 후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만덕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김만덕은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옛 동료였던 환경 전문 기자 이철호였습니다. 철호야, 나야. 김덕수. 덕수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토양 오염 전문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이철호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줄게. 다음으로 김만덕은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영희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김덕수입니다. 어머, 김덕수 기자님.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요. 박 소장은 즉시 자원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김덕수 기자님이라면 무조건 도와드려야죠. 김만덕은 또한 과거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덕수입니다. 아, 김덕수 기자님.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법적 자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칠 만에 김만덕 주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환경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기꺼이 도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윤지아는 놀라웠습니다. 김만덕의 인맥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김만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그들은 모두 나의 소중한 동지들이야. 환경 전문가들이 현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토양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건설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백한 환경오염 은폐 행위입니다.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시민단체에서는 즉시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김만덕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낡은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통화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도 확보했고 저 증언도 받았고 그의 모습은 30년 전 젊은 탐사 기자 김덕수와 다름없었습니다. 윤지아는 김만덕과 함께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김덕수, 아니 김만덕 할아버지의 네트워크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김만덕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더 많은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분을 응원합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건설회사와 지자체는 급격히 바뀐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일이야.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김덕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그들은 황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동네 주민들은 김만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시했네. 박 통장은 특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만덕. 아니, 김덕수 기자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만덕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아이들을 지켜나가면 되죠. 드디어 김만덕이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건설회사의 비리, 지자체의 유착, 유해물질 은폐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김만덕의 눈에는 30년 전 그 젊은 기자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지아 기자의 특별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동네의 해결사 김덕수 기자의 복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언론계를 떠났던 전설의 탐사 기자가 동네 할아버지로 살아가며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전국이 주목했습니다. 김만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들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은 토양 오염 검사 결과를 조작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작된 검사보고서, 뇌물수수 정황,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증거는 김덕수 기자, 현재 김만덕 할아버지가 수집한 것입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박!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방송 직후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도 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회사 본사와 지자체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건설회사 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즉시 문책하겠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시대의 양심 김덕수 기자의 귀환. 70대 노인이 지켜낸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었다. 온라인에서도 김만덕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김만덕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동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김만덕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민들, 취재진들,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자원봉사자들까지. 할아버지,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김만덕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따뜻하게 응대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일은 아닌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동네 주민들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박 통장이 대표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덕수 기자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김만덕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김만덕은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웃이잖아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해물질 제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증상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이 기침이 많이 나아졌어요. 피부 발진도 거의 사라졌고요. 엄마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설회사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행위로 주민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막대한 배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 후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유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김만덕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노네. 김만덕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김만덕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재활용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것 말이야. 김만덕의 설명을 주민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의 잔소리가 이제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트에서도 사장이 김만덕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기자님, 오늘은 뭘 드릴까요? 비닐봉투 말고 종이봉투로 포장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주시는군요. 박 통장은 이제 김만덕과 함께 동네 발전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기자님, 동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더 설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겠네요. 역시 기자님은 다르시네요. 김만덕은 여전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소한 문제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젊은 기자 윤지아는 김만덕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요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던데 한번 취재해볼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문제부터 사회의 큰 부조리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보했습니다. 동네의 해결사 콤비였습니다. 김만덕의 집벽에 붙어있던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옆에는 이제 새로운 기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윤지아와 함께 작업한 기사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내준 응원 편지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작은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덕수 기자님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꽃다발이 김만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김만덕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박 통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모든 주민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김만덕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김만덕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만덕은 윤지아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물론이지.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두 사람의 앞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동네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그리고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 동네였습니다. 김만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네를, 이 사람들을 지켜나가겠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김만덕과 윤지아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동네의 해결사 김만덕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김만덕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시받고 외면받을지라도 묵묵히 정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